37페이지 한번 봅니다. 여러분 4번 중과세율인데 취득세 중과세율은 여러분 또 배경적인 것을 또 보셔야죠. 지난번에 다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중과세율은 뭐 시험이 조금 어렵게 나올 때 중과세율도 문제가 또 등장하는데 뭐 그리고 어렵지 않게 최근에 한번 나왔었고요. 자 보시면 이것도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것이 보세요. 취득세 중과세율 보시면 먼저 표준세율, 그 다음에 특례세율 받고 이제 그 다음에 중과세율입니다. 그럴 때 중과세율은 이렇게 세 개 덩어리로 되어 있어요. 이것도 먼저 사치성 재산이라는 거, 지방세에서 사치성 재산이라는 것을 취득했을 때 옛날에 취득세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자, 왜 이제 뭐 사치성산을 취득하면 표준세율에다가 중과기준세율에 뭐 4배 합한세율을 적용하고 이런 말이 왜 나왔는지 한번 봅니다. 사치성산을 취득했을 때 옛날에 취득세는 중과세를 했습니다. 옛날에 취득세 통합되기 전에 2010년도까지는 중과세를 했는데 10%로 중과세했어요. 근데 등기하면서 사치성산에 대해서 등록세는 중과세 규정이 없었어요. 사치성산에 대한 중과세 규정이 없었고 그래서 일반적인 표준세율을 정했는데 유상승계 취득 U10, 20, 1천분의 22%, 무동의 8.15, 증여받았을 때 무동의 8.15, 상속받았다 상산팔 0.8% 이런 식으로 쭉 적용됐었어요. 표준세율이 등기원인에 따라. 통합이 됐단 말이죠. 통합된 취득세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과세할 것이냐. 세금 부담 늘어나지 않고 똑같아야 되잖아요. 그럼 유상취득시는 몇 프로가 돼? 사치성산을 유상승계 취득하면 12%, 사치성산을 증여받았을 때는 11.5%, 사치성산을 상속받았을 때는 10.8% 이렇게 정돼야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쭉. 복잡하잖아요, 너무. 자, 이렇게 복잡하니까 이걸 갖다가 쭉 나열해 놓으면 너무 그냥 사치성산에 대해서 쫙 세율을 또 과미력적 원형내 세율을 쫙 이렇게 하면 너무 복잡해지니까 이걸 뭔가 통일적으로 한마디로 규율할 수 있는 말이 없을까 그래서 공무원들이 머리를 써서 만들어냈어요. 자, 이걸 한마디로 규율할 수 있는 말을 표준세율에다가 자, 중국세 통합된 표준세율에다가 중과기준세율 2%죠? 중과기준세율 취득세를 통합하면서 조정하는 세율인 이 중과기준세율의 몇 배요? 4배. 4배 합한세율로 중과세합니다. 그러면 딱딱 떨어지게 돼 있어요. 지금 이 복잡한 이런 것들이. 자, 보세요. 표준세율 우리 유상취득시에 4%죠? 그 다음에 중과기준세율 2%에 4배니까 8%죠? 합치니까 몇 프로가 돼? 12%. 유상취득시 딱 되죠? 사치성산을 증여받으면 무동의 8.15 3.5%인데 자, 증여받았을 때는 중과기준세율의 4배니까 역시 8%죠? 그러니까 합치니까 몇 프로가 돼? 11.5%가 되고 이런 식으로 딱딱 떨어지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자, 이렇게 복잡한 이런 것들이 쭉 되는 것들이 이렇게 하면 한마디로 다 규율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말을 만들어냈다는 거. 자, 그럼 배경적인 거 이해하셨으면 우린 결론만 알면 돼요. 사치성 재산을 취득했을 때는 어떤 세율로 자, 중과세 한다고요? 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 몇 배? 4배 합한세율로 중과세합니다. 예?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또 취득세 중과세율도 크게 3개 덩어리인데 과미력적 원형 내의 중과세입니다. 과미력적 원형. 수도권 정비법에 의한 과미력적 원형인데 우리 이쪽 분단 맨 끝에 우리 둘이가 딴생을 하고 있네. 자, 그래서 예? 둘이 얼굴 한번 마주봐봐. 둘이. 아니 맨 뒤에 둘이. 그렇지. 고개를 둘이가 지금 딴 생각하고 있네 지금. 자, 우리 그러지 말자 이렇게 하면서 그 맨 뒤에 우리 저 주위에 둘이 같은 얼굴 보면서 그러지 말자 이러면서 보세요. 수도권 정비법에 의한 과미력적 원형. 우리 서울, 인천, 경기도 이 수도권의 인구와 경제력이 다 집중되어 있는데 이 수도권 지역을 과미력적 원형, 성장관리 원형, 자연보존권역으로 나눌 때 이 과미력적 원형은 서울하고 주변 도시들을 얘기한다고 그랬습니다. 뭐 인천도 옹진군 같은 데는 제외하지만 나머지 인천 지역 이런 데들 하여튼 뭐 수원 뭐 그다음에 구리, 남양주 일부 제외된 적 있지만 뭐 그 고양시 뭐 그다음에 뭐 등 성남시 등등 부천시 뭐 이런 데들을 얘기합니다. 서울하고 그 주변 도시들. 여기는 수도권 중에서도 인구와 경제력이 더욱더 고도로 집중된 지역인데 이런 데서 공장이 지어지거나 늘어나거나 본점용 빌딩 같은 게 막 생겨나고 그러면 지어지고 늘어나면 새로운 인구 집중, 경제 집중 문제가 심화되기 때문에 중과세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중과세를 하느냐. 과미력 중대 중과세에 대해서 옛날에 취득세는 중과세를 했는데 6%로 중과세 했었어요. 근데 등록세는 옛날에 또 과미력적 원형과 관련한 중과세는 중과세를 안 했었어요. 그래서 표준세를 적용됐어요. 2% 유상취득시, 증여받으면 1.5%, 뭐 상속받으면 0.8% 이런 식으로 적용됐었는데 자, 요거
요것이 이제 통합이 됐단 말이죠. 통합된 취득세에서 유상취득시는 8%, 증여받았을 때는 7.5%, 상속받았으면 6.8% 이런 식으로 쭉 적용되겠죠?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통일적으로 이거 규율할 수 있는 말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과미력적 내 중과세에 대해서도 취득세는 표준세율과 표준세율에다가 중과 기준세율에 몇 배예요? 이거 2배 합한세율로 중과세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 딱딱 떨어진다고 그랬어요. 표준세율 4%에다가 중과기준세율 2%에 2배면 4% 합치니까 유상취득시 몇 프로? 8% 이런 식으로 딱딱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해보면. 자, 그래서 이런 말이 나왔다는 거 이해하셨으면 결론만 알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과미력적 원형 내 어쩌고 저쩌고 나왔다. 취득세 어떻게 중과세하느냐? 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 몇 배? 2배 합한세율로요. 그 다음에 또 봅니다, 여러분. 대도시 내 중과세가 나오는데요. 대도시 내 중과세. 여기서 대도시는 광주광역시, 부산광역시, 뭐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이런 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수도권 정비법에 의한 과미력적 원형을 얘기하는데, 자, 왜 용어를 그러면 과미력적 원형이라고 하지 달리했느냐? 시험에 나오면 항상 대도시 내 나오고 수도권 정비법에 의한 과미력적 원형을 말한다고 부연 설명이 꼭 나와요. 그런데 왜 그러면 용어를 똑같이 하지 달리했느냐? 자, 그럴 이유가 있습니다. 이 대도시 내 중과세 사안은 옛날에 취득세는 중과세를 안 했어요. 2%요. 근데 등기하면서 대도시 내 중과세는 등록세는 중과세를 했던 사안이에요. 자, 그래서 요거 표준세율 옛날 등록세 표준세율이 옛날에 등록세 표준세율의 3배로 중과세 했었습니다. 그래서 표준세율이 유상취득시는 2%였어요. 옛날에 등록세가 2, 3은 6이니까 6%로 이렇게 중과세 했던 사안이에요. 통합됐습니다. 유상취득시 8%고 뭐 증여받으면 이렇게 쭉 적용되게 돼 있어요. 1.5%에 3배고 뭐 이런 식으로 0.8%에 3배고 이런 식으로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통일적으로 말을 규율하기 위해서 표준세율의 3배한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의 2배를 뺀 세율로 중과세합니다. 그렇게 하면 딱딱 떨어지게 돼 있어요. 유상취득시는 표준세율 4%에 3배니까 4, 3, 12%에서 중과기준세율 2%에 2배, 4%를 빼면 8% 이런 식으로 딱딱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나왔다는 거 이해하셨으면 결론만 알면 됩니다. 자, 보세요. 용어를 이렇게 달리한 이유는 보세요. 과미력적 내 중과세는 옛날에 등록세에서 중과세했던 사안이고 대도시 내 중과세는 말이 헛나갔네. 과미력적 내 중과세는 옛날에 취득세에서 중과세했던 사안이고 대도시 내 중과세는 옛날에 등록세에서 중과세했던 사안을 구별하기 위해서 이렇게 용어를 달리했다는 거. 자, 그러면 결론만 알면 돼요. 표준세율에서 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4배 합한세율로 중과세하는 거 어떤 경우에 중과세한다고요? 사치성 재산에 대해서 이렇게 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4배 합한세율로 중과세하는 거고요. 사성산을 취득했을 때. 그 다음에 과미력적 원형 내 중과세는 보세요. 어떻게 중과세하느냐. 과미력적 내 어쩌고 저쩌고 나왔다 그러면 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 몇 배요? 2배 합한세율로 중과세하고. 그 다음에 대도시 내 중과세 나왔다 그러면 어떻게 중과세하느냐? 표준세율의 3배한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이 몇 배? 2배를 뺀 세율로 중과세합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결론만 하면 이거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자, 이런 말이 왜 나왔는지만 제가 중간 과정을 소개해드린 것 뿐이고 우리는 결론만 알면 됩니다. 사치성 재산을 취득했을 때는 다시요. 이건 상처럼 외워야지. 표준세율과 중과세율 몇 배? 4배 합한 세율로. 그 다음에 과미력적 내 어쩌고 저쩌고 나왔다. 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 몇 배? 2배 합한 세율로. 대도시는 어쩌고 저쩌고 나왔다. 표준세율의 3배한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의 2배를 뺀 세율로 중과세합니다. 아셨죠? 요거 여러분들이. 자, 그러면 결론 다 알았으면은 교재를 봅니다. 37페이지 사실성산에 대한 중과세입니다. 별장 이따가 질문하고 뭐 잘못된 게 있나? 자, 사실성산 중과세 봅니다. 별장, 고오락장, 골프장, 고급선박, 고급택 등 사실성산을 취득했을 때 어떻게 중과세하느냐? 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이 몇 배 합한 세율이요? 4배 합한 세율로 중과세합니다. 과미력적 내 중과세를 보면 동그라미 1번 과미력적 내에서 본점이나 주사무소,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2번 과미력적 원형, 산업단지, 유치업, 공업지역은 공장지 일하는 데니까 제외하고 공장을 신설 증설하기 위해서 사업용 과세물건 취득했을 때 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 몇 배? 2배 합한 세율로. 그 다음에 대도시 내 중과세를 봅니다. 동그라미 1번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분사무소 설치하거나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 지점분사무소를 대도시 바깥 내로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자, 중과세를 합니다. 또 대도시에서 공장 신설 증설함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할 때 어떻게 중과세하느냐? 대도시 내 중과세 나왔다. 표준세율의 3배한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의 2배를 뺀 세율로 중과세합니다. 요시해죠.
자, 동시 적용되는 것도 있는데 이런 거는 시험에 한 번도 아직 어려워서 그런지 안 나왔고 별로 중요하진 않은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한번 설명드리면 위 사치성 재산에 대한 중과세와 대도시의 중과세가 동시 적용되는 경우는 표준세율의 3배한 세율에다가 중과기준세율의 2배를 합한 세율로 플러스 합한 세율로 중과세하는데 이런 거라고 그랬습니다. 맛배기로 보시면 여기 보세요. 대도시 내에서 법인을 설립하면서 법인 설립 등을 하면서 대도시 내에 있는 부동산을 취득했어요. 대도시 내 부동산을 취득합니다. 그러면 대도시 내 부동산을 취득해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대도시 내에서 법인 설립 등을 하면서 대도시 부동산을 취득하면 그러면 먼저 대도시 내 중과세니까 어떻게 중과세하느냐? 표준세율의 3배한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의 몇 배요? 2배를 뺀 세율로 중과세한다고 그랬잖아요. 대도시내 어쩌고 저쩌고 나오면 뺀 세율로. 그런데 여기 보세요. 대도시내 중과세하고 지금 이게 적용되는 건데 문제는 대도시내에서 부동산을 취득했는데 이게 만약에 사치성 재산을 취득했어요. 사치성 재산을. 그러면 대도시내 중과세하고 이런 사치성 재산에 대한 중과세하고 동시에 적용되는 거잖아요. 네? 그냥 부동산을 취득하는 게 아니라 사치성 재산을 취득하면 사치성 재산 중과세, 대도시내 중과세 동시에 적용되잖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자 원래는 동일한 대상 물건에 대해서 둘 이상 세율에다 가면 그중 높은 거 하나만 적용하는 세율 적용의 일반 원칙에도 불구하고 이럴 때는 이걸 합해버려요. 자, 표준세율의 3배한 세율에다가 중과세율 2배를 빼는 게 아니라 원래 대도시내 중과세는 원래 뺀 세율이잖아요. 빼는 게 아니라 요런 경우는 사치성산에 대한 중과세를 결합할 때는 어떻게 한다? 합합니다. 플러스만 하면 돼. 됐습니까 여러분? 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 합하면 합한 세율로 중과세합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리고 또 동시용되는 게 있는데 한번 보시면 위 과밀효과의 중과세와 대도시 중과세가 동시용될 때 이것도 그냥 합해버려요. 표준세율의 3배한 세율로 이제 합해버리는데 자 이게 표준세율을 4% 놨을 때 4, 3, 12, 12%잖아요. 옛날에 과밀효과의 중과세를 취득세가 6%로 옛날에 대도시내 중과세를 등록세가 6% 중과세 했던 거 합쳐지니까 몇 프로가 되는 거예요? 12%가 되는 이런 구조예요. 자 이렇게 자 박스 안에 한번 보겠습니다. 참고를 보시면 위 사치성산에 대한 중과세와 대도시 중과세가 동시 적용되는 경우 땡땡이요. 취득세 세율은 같은 취득 물건에 대해서 둘 이상 세율에 해당하는 경우 그중 높은 세율 적용하는 원칙에도 불구하고 합해버려요. 그래서 표준세율의 3배한 세율에다가 중과세 2배를 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 합한 세율을 적용합니다. 그 다음에 다만 유상거래 이게 이제 2016년 개정세법인데 2016년 개정세법인데 뭐 이런 것까지 물어볼 가능성이 높진 않지만 그래도 개정세법이요. 다만 유상거래에 따른 주택을 취득할 때는 자 해당 세율 원래 취득가격에 따라 유상거래로 주택을 취득하면 6억 원 이하 1%, 6억 초과 9억 원 이하 2%, 9억 초과하면 3%죠. 자 그럴 때 그 1%, 2%, 3% 이 세율에다가 해당 세율에다가 중과기준세율 2%의 몇 배요? 6배를 합한 세율 중이에요. 그러면 자 이게 대도시에서 법인 설립 등을 하면서 대도시 부동산을 취득했는데 이게 유상거래로 인한 주택 취득에 해당된다. 그러면 취득가격에 따라 1% 또는 2% 또는 2% 또는 3% 적용될 거 아니에요. 이 적용되는 세율에다가 중과기준세율에 몇 배요? 6배를 합한 세율이래요. 2%에 6배니까 중과기준세율 2%에 6배니까 몇 프로예요? 12%. 자 그러면 만약에 6억 원 이하 주택을 대도시 내에서 법인 설립 등을 하면서 대도시 부동산 취득했는데 이게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1%가 적용되는 거다. 6억 원 이하여서. 그러면 몇 프로가 되는 거예요? 13% 적용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구조가.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해서 자 대도시 내에서 법인 설립 등을 하면서 대도시 부동산을 취득했는데 이게 만약에 유상거래로 인한 주택 취득에 대한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다. 1%, 2% 또는 3% 적용되는 경우다. 그러면 이 해당되는 세율에다가 중과기준세율이 몇 배요? 6배를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구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이런 거라는 거를 한번 구조를 이해하고 중과기준세 몇 배? 6배. 이런 구조라는 거 한번 이해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좀 깊은 내용이지만 한번 보시고요. 이렇게. 뭐 2번 내용은 또 위 과밀효과에 대해서 중과세와 대도시 중과세가 동시적용될 때 취득세 세율은 같은 취득 물건에서 원래 둘 이상 세율에 해당할 때 높은 거 하나만 적용하는 원칙에도 불구하고 얘네들은 하나만 적용하지 않고 합해버립니다. 표준세율에 3배한 세율을 이렇게 적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번 깊은 내용이고 한 번도 안 나왔지만 참고적으로 한번 봅니다. 참고적으로. 자 됐고 38페이지 11번 테마로 넘어갑니다. 11번 테마 별표시 2개 합니다. 여러분들. 별표시 2개 하시고
11번 테마 사치성 재산에 대한 중과세입니다. 사치성산이라는 걸 수식했을 때는 어떻게 중과세하느냐. 표준세율과 중과교세율이 몇 배요? 4배 합한세율로 중과세를 합니다. 그럴 때 어떤 게 사치성산이냐를 아시는 게 포인트인데요. 사치성산의 범위를 봅니다. 별장이요. 자, 일정한 요건을 갖춘 농어촌 주택과 부속 토지는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않아도 제외하고 하여튼 별장 취득할 때 중과세합니다. 고급 오락장이요. 아니요, 여러분, 자, 그 전에 우리가 기초 이론 때 제가 별장이 뭐냐, 상시 주거용에 기본소문 쫙 나와있죠.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않는 주거용 건축물과 부속 주택인데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않는 주택이요. 자, 별장과 일반 주택의 구별 기준 어디 있느냐로 구별하는 거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뭐 꼭 산간 해변 휴양지 경치도 온 곳에 있어야지 별장이냐, 그렇지 않고, 자, 서울 뭐 강남구 역삼동 상업지구에 오피스텔 하나가 있는데 가끔씩 누구를 은밀히 만날 때만 이용한다던가, 그럼 뭐가 된다? 별장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또 인천 송도에 있는 아파트인데, 주상복합 아파트인데 재외국민이, 우리 그 해외 동포가 우리 한국에 들어올 때 가끔씩 그 아파트에서 한두 달씩 이렇게 살다가 갑니다. 그럼 그런 것도 뭐가 된다? 별장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상시 주거용에 상관하지 않은 별장과 일반 주택을 구별한다고 그랬죠. 그렇죠? 이런 거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하여튼 고급 오락장. 어떤 게 고급 오락장인지는 기본서 보면 됐다시 많이 나와 있었습니다. 룸사롱, 단란주점, 카지노, 빠진거, 슬롯머신 없어, 캬바레 나이트. 그리고 이런 것도 있었죠. 특수 목욕장. 남자가 목욕하러 들어갔는데 여자가 바로 뒤따라 들어온 목욕장. 뭐 이런 거 뭐 하면서 얘기 드렸잖아요. 자, 이런 게 고급 오락장이고, 자세한 거는 모르셔도 되고요. 골프장 사실성산인데, 골프장은요, 산을 아작을 내고 농약을 범벅 쳐서 원시 취득할 때, 신설, 증설할 때, 골프장을 신설, 증설할 때는 산을 아작을 내고 농약을 범벅 치니까 중과세랍니다. 근데 승계 취득은, 자, 골프장 법인이니까, 골프장 법인이다 보니까 회사 구조조정 쉽도록 하기 위해서, 어려울 때 팔기, 매각하는 거 쉽도록 하기 위해서 승계 취득할 때는 중과세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골프장은. 자, 그리고 골프장만 근데 승계 취득할 때 중과세하지 않는 거지. 다른 애들, 별장, 고불악장이나 다른 애들은 원시든 승계든 유상무상 불문하고 중과세를 합니다. 근데 어떤 것만, 골프장만 산 아작내고 농약 범벅 칠 때 중과세하고, 승계 취득할 때는 이렇게라도 기억하시라고 했습니다. 이미 한번 버린 몸 이판사판 어쩔 수 없다. 중과세하지 않는다. 이렇게라도 기억하고, 승계 취득 중과세하지 않고. 골프장만 그래요. 골프장은 회원제로 운영되는 골프장이어야지 간이 골프장이나 대중 골프장은 사실성산이 아닙니다. 고급 선박 비업무용 자가용 선박입니다. 그래서 시가준액 1억 원을 초과하는 비업무용 자가용 선박이지 연구용 선박, 학술용 선박, 영업용 선박은 제외되고요. 자, 5번째로 고급택이에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고급택은 사실성산인데, 중요한 것은, 자세한 요건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어디서만 중과세? 취득할 때 취득세에서만 중과세지, 재산세라든가 다른 세목에서는 고급택은 일반 주택과 똑같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 그럴 때 고급택의 요건을, 자, 편하게 한번 봅니다. 외우려고 하지 말고요. 자,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이 고급택으로 적용돼서 중과세 기한 요건. 다만 아래의 단독주택에 따른 주택과 공동주택은 취득 당시 시가준액 6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다. 여러분, 우리 양도소득세에서 고가주택은, 양도세에서 우리 비교도에 특강하면 다 비교 정리해서 계속 공부할 거예요, 이런 거. 양도소득세에서 고가주택은 비교 정리가 다 돼 있어요, 여기는. 양도세에서 고가주택은 1세주택 비과세를 배제하는데 실지 거래가액이 얼마?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이었습니다. 실거래가액 9억 원 초과하는 주택. 그죠? 근데 부동산 임대업에서 고가주택은, 기준시가, 과세기간 종료 현재 기준시가로 얼마? 9억 원 초과하는 주택이었습니다. 기준시가로 9억 원 초과하는 주택이었고. 그죠? 그러면 1개 이하의 주택 임대소득은 원래 비과세하는데, 이 고가주택과 국외 소재 주택은 주택수 관계없이 하나를 할지라도 과세했잖아요. 그때 부동산 임대업에서 1개 이하 주택 임대소 비과세 배제되는 고가주택은, 자, 요게 기준시가로 얼마? 9억 초과하는 주택이고, 양도세에서 1세주택 비과세 배제되는 고가주택은 실거래가액 9억 원 초과하는 주택이고, 그 다음에 여기 취득세에서 고급택은 주택의 취득 당시 시가 표준액이 얼마? 6억 원 초과하는 주택이고, 시가 표준액 6억 초과하는 주택이고.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시가 표준액 6억 초과하고. 좀 다릅니다, 기준이. 그럴 때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고급택 요건 나눠지는데, 자, 이 요건이요, 외우려고 할 필요 없어요. 그냥 한번 편하게 봅니다. 건축물의 연면적 기준으로 했을 때는 331제곱미터 초과하면서, 엔드 건물의 가액 9천만 원 초과하면서, 주택의 취득당 시가 표준액이 얼마요? 6억 초과합니다. 실제 취득한 가액이 시가 표준액이 6억 초과에 9억 아니고, 대리면적 기준으로 했을 때는 662, 자, 제곱미터 초과하면서, 건물의 가액 9천만 원 초과하면서, 엔드 주택 취득당 시가 표준액이 6억 초과해야 되고요.
3번 엘리베이터나 어떤 단독주택, 1구의 건축물 단독주택에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 67제곱미터 이상의 자 수용장 중 1개 이상의 시설이 설치된 주거용 건축물과 부속토지. 주의를 보니까 위 3의 단독주택 요건은 위 시설 중 하나만 설치되어 있으면 고급택이며 면적이나 가액 기준을 요하지 않는다. 단 엘리베이터는 적자 중 200km 이하 소형은 제외하고 엘리베이터는 가액 기준과 결합해서 취득당 시가 순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고급택이다 그랬습니다. 참 깊은 내용이어서 이런 내용을 물어볼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옛날에 고급택 요건이 한 번 딱 나온 적은 있고요. 나올 가능성이 자세한 것은 나올 가능성은 낮습니다. 자, 편하게 한번 보세요. 1구의 건축물 공동주택 제외 단독주택인데요. 엘리베이터 일단 이거 좀 이따 에스컬레이터나 67제곱미터 이상의 자 20평 이상의 수용장 딸린 단독주택에 살고 있다. 그러면 이거는 무조건 고급택입니다. 면적이나 가액 기준 상관없이 고급택입니다. 당연하지. 단독주택인데 에스컬레이터 설치되어 있는 단독주택에 살고 계신 분. 아파트 말고 에스컬레이터 딸린 단독주택 없죠? 자, 아파트 단지 아니고 대규모 아파트 단지 요즘은 수용장도 만들어주죠? 공동주택 아니고 단독주택인데 20평 이상 자 수용장 딸린 단독주택에 살고 계신 분. 이건 꼭 좀 손 좀 들어줘야 돼. 내가 한 번만 가볼게. 한 번만 가볼 테니까. 아니 내가 저기 와인하고 내가 수영복, 수영복하고 와인 그다음에 고기 이런 거 사갖고서 내가 갈 테니까 가가지고. 저 주부 수강생분들은 신랑한테 잘 얘기하고 그래서 내가 딱 한 번만 수영 한 번만 해보게 있어요? 내 강의 역사상 여태까지 수많은 분들한테 물어봤지만 에스컬레이터나 수영장 딸린 단독주택에 살고 계신 수강생분이 한 분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에스컬레이터나 수영장은 그냥 설치만 돼 있으면 뭐라고요? 당연히 고급택입니다. 면적 가액 기준 따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되어 있으면서 1구의 건축물 단독주택에 에스컬레이터 설치되어 있으면서 주택의 취득당 시가 순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한해서 고급택이 된다. OX. X입니다. 에스컬레이터만 설치되어 있으면 고급택이지 주택의 취득당 시가 순액이 6억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러면 틀려요. 자, 근데 엘리베이터는요. 옛날에는 엘리베이터도 설치만 돼 있으면 고급택이 무조건 됐었는데 엘리베이터는 바뀌었어요. 이게. 자, 이게 왜 바뀌었냐면 보세요. 몸이 불편하신 분이 건강 안 좋아지셔서 저 지방에 지방에 그냥 시골 같은데 땅값 싸고 그런데 단독주택을 지어가지고요 요양 갔어요. 그런데 몸이 불편하시니까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했어요. 엘리베이터를 설치했단 말이죠. 그랬을 때 자, 땅값 싼데 엘리베이터 설치돼 있다, 집값 싼데 엘리베이터 설치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두 번째 지금 경고. 딱 자꾸 떨어뜨리고. 아, 우리 저기 사장님이 떨어뜨리신 거구나. 난 또 우리 이쪽 동네에서 떨어뜨린 줄 알고. 괜히 경고까지 하고 그랬네. 자, 죄송하고. 자, 봅니다. 하여튼, 주변 사람들이 하여튼 경고야, 진짜. 자꾸. 여러분 봅니다. 몸이 불편하셔가지고 엘리베이터 설치돼 있어요. 근데 집값은 싸요. 근데 엘리베이터 설치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고급대로 보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는 설치돼 있으면서 반드시 주택 취득당 시가순액이 얼마? 6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한해서만 고급택이 됩니다. 아셨죠? 엘리베이터만. 자, 그 엘리베이터는 그래요. 근데 그리고 이제 공동주택 기준도 나오는데 나중에 문제풀이할 때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공동주택 기준도 나오고 그러는데 뭐 이사후시효 제곱미터 초과하고 어쩌고 하여튼 다음에 말씀드릴 건데 공동주택도 주택 취득상 시가순액이 6을 초과해야 되고요. 하여튼 여러분 읽어보면 이거 외우려고 하지 말고 보세요. 에스컬레이터하고 수영장만 가액 기준과 결합하지 않고 나머지는 다 주택의 취득상 시가순액이 얼마? 6억 원을 초과할 때만 고급택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자, 고급택의 가액 기준. 자,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고 에스컬레이터하고 수영장 가액 기준을 결합하지 않고 나머지는 다 결합하고요. 양가로 3번 다가구 주택, 공동주택에 대한 것도 지금 신경 쓰지 마세요. 나중에 문제풀이할 때 슬쩍 기회 되면 말씀드릴게요. 중요하지 않고요, 다. 다가구 주택 고급택 여부를 판정할 때 단독주택인데도 공동주택에 포함을 시켜서 매 한 가구마다 독립하는 주택으로 봅니다. 여러분, 이거 보세요. 다가구 주택이 있어요. 그래서 세 가구가 거주하고 있는 다가구 주택이 있어요. 이게 고급택이냐를 판정할 때 참고적으로 보세요. 중요한 거 아니고 고급택 여부를 판정할 때 다가구 주택이요. 이거
원래 단독주택이 주택법상 다가구택은 주택법상 단독주택이잖아요. 그러면 건축물의 연면적이 3, 3일제곱미터 초과하면서 엔드 건물의 9천만 원 초과하면서 주택 추산 시가표는 6억 초과하는지를 따지면 고급택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넓은 집에 혼자 사지 말고 가구를 분리해 가지고 자 세를 주면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보세요. 도움이 되기 때문에 자, 매 한 가구 한 가구마다를 독립한 일구이주택으로 보니까 요만큼이 이걸 공동주택 기준을 적용해요. 그래서 다가구택은 단독주택인데도 공동주택 기준을 적용해서 요만큼이 2, 4, 5, 15제곱미터 초과하는지를 따져요. 따로따로. 그러니까 고급택 될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뭐 그런 겁니다. 하여튼 다가구택, 고급택 여부를 판정할 때는 어떤 기준을 적용한다고요? 공동주택 기준을 적용한다는 거예요. 참고적으로 한번 보시고요. 하여튼 중요한 것은 사실성산 5가지 종류하고 그 다음에 사실성산에서 고급택은 취득할 때 취득세에서만 자 중과세하는 거예요. 다른 세목은 중과세하지 않고요. 39페이지 봅니다. 그래서 저 연락에 막 고급택 요건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가액 기준만 기억하시면 돼요. 39페이지 고급 항공기, 고급 자동차, 골프 연권, 골프 연습장, 법인의 비용무용 토지는 사실성산이라는데 시험에서는 별장, 고불악장, 골프 연습장을 취득할 때 사실성산이라고 슬쩍 집어넣고 중과세요. 골프 연습장은 사실성산이 아닙니다. 골프 연습장은 아까 레저시설 나왔다 골프 연습장. 어떤 세율 중에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을 적용합니다. 골프 연습장은. 자, 골프 연권은 일반 취득세에 그냥 표준세율을 적용하고요. 골프 연권은. 그래서 그런 거죠. 골프장이 사실성산이지 회원제로 운영되는 골프장이지 골프 연습장이나 골프 연권은 사실성산이 아닙니다. 구별하시고 고급 선박이 사실성산이지 고급 항공기나 고급 승용차는 사실성산이 아닙니다. 이런 거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보충 내용도 이해하면서 쭉 눈에 익혀두면 됩니다. 기회 될 때마다. 동그라미 1번 사실성산을 2인 이상이 구분해서 취득하거나 1인 또는 수인이 시차를 두고 구분해서 취득하는 경우도 중과세를 적용한다. 잔머리 굴려도 소용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잔머리 굴려도 소용없다. 중과세합니다. 2번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겸용할 수 있도록 건축된 오피스텔 또는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사업자 등록증 등에 의해서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지 않냐는 것은 별장으로 본다 그랬습니다. 자, 기본 이론할 때 3, 4월 달에 말씀드렸던 거예요. 저 보세요. 오피스텔인데 주거와 주거 이외의 용도에 겸용된 오피스텔인데 사업자 등록증에 의해서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이 안 돼요. 그럼 주거용 오피스텔이라는 얘기인데 강릉 경포대 앞바다에 있고 가끔씩 휴가철에 이용해. 그러면 이런 오피스텔도 뭐가 될 수 있다? 별장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시험에 옛날에 나왔던 것은 어떻게 나왔냐? 반대석을 물어봤어요. 주거와 주거 이외의 용도에 겸용되는 오피스텔로서 사업자 등록증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것은 별장으로 보지 아니한다. OX요. 예? 사업자 등록증에서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것은 별장으로 보지 아니한다. 맞잖아요. 사업자 등록증에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면 이건 사무용 오피스텔이니까 별장으로 보지 아니한다. 맞죠? 이렇게 나와서 반대석을. 그 다음에 3번 소유자 이외자가 주택을 임차에 별장으로 사는 경우에도 중과세 대상이 됩니다. 뭐 임차인이 그러니까 소유자의 직접 사용 여부 관계없어요. 임차인이 별장으로 사면 별장이 됩니다. 4번 별장 및 고불악장의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경계가 명백하지 않다. 바닥 면적에 몇 배요? 10배까지 부속 토지로 봤어요. 10배까지 중과세입니다. 7배로 바꾼 적이 있고요. 5번 고불악장형 건축물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 60일 아니라는 거. 가로는 시험 쓰지 마시고 한 줄 내려와서 중간에 에 고불악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불악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용도 변경 공사에 착공한 경우에는 중과세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그러니까 제가 충남 천안에 스타나이트 클럽이라는 나이트클럽 하나 소개해드린 적이 있어요. 개인상에 나이트클럽 괜히 설명하고 소개해주고 그러네. 간접 광고하네. 거기 나이트클럽은 특징이 돔 나이트클럽이라고 그랬죠? 지붕이 개폐돼요. 지붕이 열리는 나이트클럽인데 겨울철에 제가 엄청나게 큰 나이트클럽인데 그 건물 맞은편, 길 건너 맞은편에 학원이 있어가지고 그 옥상에서 제가 이렇게 보면 겨울철에 흰 눈이 막 하는 막 펑펑 내릴 때 서치라이트 막 그 엄청 큰 걸 비춰주는데 공중에 비칠 때마다 하얀 은색 가루가 막 떨어지는데 그럴 때 지붕을 딱 개폐해가지고 제가 들은 얘기인데 지붕을 개폐해가지고 하얀 은색 가루 눈이 막 스테이지로 떨어지는데 거기서 위에서 지폐나 초콜릿 같은 것을 막 이벤트 할 때 뿌린대요. 그러면 밑에서 난리가 난다고 내가 한번 소개해드렸죠? 그런 나이트클럽 건물을 취득해가지고 며칠 내? 30일 이내에 고불악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 쇼핑몰 개조공사하거나 막 이랬어요. 중과세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30일. 자, 6번입니다. 주거용 건축 어떤 수강생 표정이 지금 요 얘기하니까 또 눈을 반짝거리면서 고불악장 저 얘기를 좀 자세히 해줄 걸 기대하고 있는 분이 있는데
한번 소개해드렸어요. 그럴 시간이 없어요. 자, 여러분 6번 봅니다. 주거용 건축물 취득한 날부터 역시 며칠이요? 30일. 가로는 신경 쓰지 말고 아래로 두 줄 내려와서 중간에 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용도 변경공사 착공했어요. 중과세율 정도 대상에서 제외한다. 당연하죠, 여러분들? 어차피 고주택 쓸 것도 아닌데 뭐 고주택 사가지고 제가 레스토랑 만들려고 뭐 개조공사하고 있거나 그럼 중과세하면 안 되잖아요. 당연합니다. 이렇게 이해하면서 눈에 익혀두시고요. 주의를 보는데 처음 공부하시는 분은 나중에 다 배우면 알게 될 것이고 공부했던 분들은 자 고주택 별장의 세목별 비교요. 고주택이라는 것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고주택 어디서만 중과세 한다고 했어요? 취득세에서만 중과세 하죠. 그래서 취득세에서는 중과세 하는데 표준세율과 중과세율의 4배 합한 세율로. 근데 등록면허세는 사치성 재산에 대한 중과세 규정이 없어요. 등록면허세 문제에서 별장, 고불악산 같은 거 등기 등록할 때 중과세 하는데 무조건 틀립니다. 재산세에서 고주택 중과세 X라고 되어 있는데 표현을 좀 잘못해서 좀 고칩니다. 중과세 X란 말을 고율 X 이렇게 해놓으세요. 고율의 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 자, 고율 X. 고주택은 재산세에서 일반 주택과 똑같이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고율 X 해놓고 뭐라고 써놓냐 가로 안에 초과 누진세율이요. 그래서 고율의 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자, 그래서 거기 중과세 X란 말 재산세에서 고주택 중과세 X라고 되어 있는 것을 지우고 자, 뭐라고 써놓냐고요? 고율 X. 그리고 초과 누진세 이렇게 써놓습니다. 자, 그래서 고주택 재산세에서 자, 고율의 세율 4%를 적용한다 이러면 틀리다고 그랬죠? 고율의 세율 적용되지 않고 일반 주택과 똑같이 자, 초과 누진세율입니다. 그 다음에 종부세는 그러다 보니까 고주택은 일반 주택과 똑같이 종부세 대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별장은 취득세에서 중과세 하고요. 등록면허세는 애초에 사실상 중과세 규정이 없고요. 재산세에서 역시 중과세 중과세 동그라미라고 되어 있는 것을 갖다가 어떻게 고치냐면 고율의 세율을 적용하자. 고율. 5 이렇게 해놓고 고율의 세율을 적용하는데 별장 재산세에서 몇 프로로요? 4%로요. 4%. 이렇게 고쳐놓습니다. 중과세 5라는 말을 지우고 어떻게 한다고요? 고율 4% 이런 식으로 되도록 이렇게 해놓습니다. 고율 세율을 적용하는데 몇 프로? 4%입니다. 별장은 재산세에서 사실성산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재산세에서 이미 4% 고율로 과세를 하다 보니까 종부세 대상에서 어떻게 한다? 제외한다 그랬습니다. 이것들 X 해놓으시고요. 자, 처음 공부하는 분들은 나중에 또 배우게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공부 3, 4월 과정을 들었던 분들은 자 이렇게 해놓습니다. 자, 12번 테마를 봅니다. 과미력적 원역에서의 자, 중과세 있죠? 과미력 내 중과세 한번 보겠습니다. 과미력적 원역 내 중과세 이것도 별표시 2개를 합니다. 과미력 내 중과세 별표시 2개 하시고 보겠습니다. 가로 안에 보니까 표준세율과 중과세율 몇 배? 2배 합한 세율로 중과세합니다. 자, 어떤 경우에 과미력 내 중과세 하느냐 봅니다. 과미력 내에서 공장 신설 증설 시에 중과세를 하는데 자, 화살표를 잘 보세요. 먼저 과미력적 원역 아래 화살표가 되어 있죠. 수도권 정비계법에 의한 수도권 지역을 말하고 단 산업단지 유치지역 공업지역은 중과세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요거 공장 지르한다니까 산업단지 공업지역 유치지역은 어떻게 한다? 제외하고 자, 그 다음에 거기 과미력적 내 공장 신증설 시에 공장에 가로 안에 도시형 공장은 어떻게 한다? 제외합니다. 도시형 공장이 뭐냐는 법령이 쫙 나와 있는데 자세한 거 알 필요 없고 얼음 제조업, 연탄 제조업, 가스업, 전기업, 수도업 등을 얘기합니다. 전기업, 가스업, 수도업, 얼음 제조업, 연탄 제조업 다 지방으로 내려보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 공장, 도시형 공장은 중과세 한다 안 한다? 안 해요. 그러니까 비도시형 공장을 과미력적 내에서 떡건에 지어지거나 늘어날 때 중과세를 합니다. 이때 신설, 떡건에 지어지거나 늘어나면 인구 집중 경제력적 문제가 심화되니까 중과세를 하는데 이때 신설은 적어도 건축물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의 공장이 신설될 때 중과세합니다. 그런 거지. 500제곱미터 미만의 공장, 자 신설, 증설 돼봤자 인구 집중 경제력 문제 큰 영향이 없다고 봐서 중과세하지 않고요. 증설의 요건까지는 뭐 모르셔도 되고요. 그냥 이렇게 편하게 봅니다. 이때 과미력 내에서 공장 신증설하면서 어떤 물건을 취득할 때 중과세를 하느냐? 그 바탕색 박스에 나와 있는데 또 편하게 봅니다. 중과 대상 물건. 공장 신설 증설하는 공장용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를 취득하거나 공장 신증설한 날부터 5년 내에 취득하는 공장용 차량기 장비, 이 토지 건축물 차량기 장비 이 4가지 물건을 취득할 때 중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자, 꼭 기억할 거. 과미력적 내 중과세, 표준세율과 중과세율의 2배 합한 세율로 중과세하는데
어떤 경우냐? 과밀옥적 내에서 산업단지적 공업적 제외한다는 거, 공장 신설 증설할 때 비도시형 공장이어야지 도시형 공장은 중과세 안 한다는 것 정도는 꼭 기억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네. 자, 넘어갑니다. 40페이지 참고 내용이 나오는데 나중에 자 이런 것들 문제 풀이할 때 좀 볼 거고요. 그 참고 두 번째 박스에 보니까 중과세 배제되는 경우 공장의 포괄적 승계 취득 그랬습니다. 과밀옥적령 내에서 공장을 떡하니 짓거나 늘릴 때 새로운 인구입이 있다고 벌써 중과세하는 거지, 기존의 공장은 포괄적 승계 취득하면 주인만 바뀐 거니까 새로운 인구입이 있다 없다? 없다고 해서 중과세 안 해요. 이런 것들. 뭐 업종 변경, 치약 만드는 공장이었는데 칫솔 만드는 공장으로 바뀌었다 업종이. 그러면 자 새로운 인구입이 없다고 해서 중과세 안 해요. 이런 거 한번 떡하니 짓거나 늘릴 때 신설, 증설 시에 중과세하고 승계취득 같은 것은 중과세하지 않는다. 이 정도 한번 이해하시고 내려옵니다. 다른 거 필요 보지 말고요. 2번 과밀옥적 내 중과세 두 번째. 과밀옥적 내에서 본점이나 주사무소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할 때 중과세하는데, 자, 떡하니 본점용 주사무소용 빌딩이 지어지거나 늘어나면 인구집중 정지력 문제가 심화되니까 중과세하는데, 지점이나 분사무소용 부동산 취득은 중과세 안 내고 사업용 부동산이 되고, 자 이때 취득의 의미는 떡하니 본점용 주사무소 빌딩을 짓거나 늘릴 때 중과세하는 거지, 승계취득 기존의 빌딩 승계취득할 때 주인만 바뀐 거니까 공장도 짓거나 늘릴 때 중과세지, 아까 공장 포괄적 승계취득 중과세 안 했죠? 똑같습니다. 이것도 떡하니 본점용 주사무소 빌딩을 짓거나 늘릴 때 새로운 인구입이 있다고 해서 중과세하는 거지, 승계취득은 중과세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야,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보시고. 자, 13번 테마 대도시 내 중과세 별표시 하나 합니다. 대도시 내 중과세 별표시 하나 하시고. 자, 봅니다. 대도시 내 중과세 나와 또 어떻게 중과세 한다고 그랬어요? 표준세율의 3배한 세율에서 중과교수의 2배를 뺀 세율로 중과세합니다. 그럴 때 어떤 경우에 대도시 내 중과세 하느냐? 1번 대도시 내에서 법인 설립하거나 휴면법인 인수하는 경우 포함해서 설립하거나 지점분사무소 설치하거나 또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 지점분사무소를 대도시 바깥 내로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 부동산 취득할 때예요. 저를 보세요. 대도시 내에서 법인 설립하면서 대도시 부동산 취득할 때 인구집중 경제력 경제 심화되겠죠? 자, 지점분사무소 설치하면서 대도시 부동산 취득하거나 대도시 바깥 내로 법인을 전입하면서 대도시에 있는 부동산을 취득하면 인구집중 경제력 경제 심화되니까 중과세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에? 그럴 때 동그라미 2번 또 봅니다. 대도시 유치적 공업적 제외하고 공장 신설 증설함에 따라 또 역시 부동산 취득할 때 대도시는 자 취득할 때 중과세입니다. 동그라미 3번 봅니다. 자, 달달달 외우려고 하지 말고 이해하면서 아, 대도시 법인 설립하거나 뭐 하면서 대도시 부동산 취득할 때는 인구집중 경제적 경제가 심화되니까 중과세 하는구나. 아셨죠? 이렇게 이해하면서 그냥 보시면 돼요. 3번 봅니다.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재작년에 지문에 나왔었는데요.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기본서 보면 엄청 많이 있었어요. 은행업, 유통업, 뭐 의료업, 첨단업종, 사회간접자본 시설업 하면서 쫙 나왔었는데, 여러분 병원이나 은행이나 농산물 유통센터나 사회간접자본 시설업이나 이런 거 다 지방으로 내려오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건 중과세하지 않습니다. 대도시 중과제외업종. 니은번이 시험에 나왔던 건데 사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거용 부동산 취득. 이때 이 주거용 부동산이라는 것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공동주택을 말하는데요. 60제곱미터를 70제곱미터로 바꿔서는 안 나올 거니까 보세요.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면 조그만 소형 아파트죠? 사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종업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거니까 중과세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자, 그래서 중과세 한다고 바꿔서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중과세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41페이지 동시형되는 게 나오는데 이런 건 전혀 지금은 눈길 둘 필요도 없어요. 전혀 보지도 마세요. 자, 넘어갑니다. 42페이지입니다. 14번은 해설이 제목이 해설이 나와요. 제목이 잘못되어 있어요. 제목을 직원이 그 드래그해서 이렇게 하다가 잘못한 것 같아요. 대도시에서의 중과세 표준세율 3배한세율 중과세 2배, 이건 앞에 있었던 거고 싹 제목을 지우고 14번 테마는 제목을 지우고 뭐라고 해놓냐면 이거를 자 이렇게 해놓으세요. 세율 적용 이렇게 해놓으세요. 세율 적용. 제목을 14번은 대도시 내에서의 중과세 이걸 쫙 다 지워버리고 표준세율 3배한세율 중과세 2배 이거 뺀 거 이거 싹 지워버리고 뭐라고 해놓냐고요? 세율 적용 이렇게 써놓습니다. 제목을. 자, 그리고
동그라미, 그리고 네 가지가 나오는데 1, 2, 3번은 나중에 문제 중요하지 않고요. 문제 풀이할 때 슬쩍 알려드릴게요. 좀 깊은 내용인데 문제 풀이할 때 슬쩍 알려드릴게요. 4번 동일한 추측 물건에 대해서 둘 이상 수를 더하면 그중 어떤 거? 높은 세를 적용한다. 이건 배웠잖아요. 15번 면세점 있죠? 별표시 2개 합니다. 별표시 2개 하시고. 자, 이거는 뭐 우리가 상식이죠, 여러분. 자, 우리 상식처럼 알고 있어야죠. 면세점. 취득세 면세점 적용들은 대표적인 세금인데 취득 가격이 얼마요? 산출세액 X라고 되어 있어요. 취득세 산출세액 50만 원 이하 과세자는 이름 틀리고 취득 가격이 얼마? 50만 원.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으니까 취득 가격이 딱 50만 원이면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 우리 이미 배웠습니다. 자, 2번 지문, 2번에 대한 법령 내용이 작년에 또 역시 시험 지문에 장식용으로 나왔던 건데요. 토지 건축물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날부터 몇 년이요? 1년 내. 자, 1년 경관에 인접한 토지 건축물을 매입했을 때는 각각 그 전후에 토지에 관한 토지 건축물의 취득을 1건의 토지 취득 또는 1구 건축물 취득으로 간주해서 면세점을 적용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봅니다. 이게 어떤 얘기냐? 한 번만 이해하시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잔머리 굴리니까 이렇게 복잡하게 된 거예요. 여기 보세요. 만약에 요 1번 취득세 면세점 취득가격 50만 원 이 과세자는다. 요 규정만 있고 만약에 요 규정만 있고 2번 내용이 규정이 없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1필의 토지예요. 또는 1구의 건축물입니다. 그런데 1번 규정만 있고 취득가격 50만 원 이하 과세자는데 요거만 있고 자 2번 내용이 없다 그러면 사람들이요 이렇게 해요. 요만큼만 먼저 취득해요. 취득가격 48만 원. 면세점이죠? 50만 원이 하니까. 요만큼을 또 요거 취득 후 1년 내에 얼마나 있다가요? 요걸 또 취득해요, 요만큼은. 취득 가격이 50만 원. 면세점이죠? 또 얼마나 있다고 요만큼을 취득해요? 47만 원. 면세점. 이런 식으로. 자, 1필의 토지 1구 건축물 취득하면서 틈만 나면 졸라고 가지고 자, 그래서 1필의 토지 1구의 건축물 취득할 때 1번 규정만 있고 2번 규정이 없으면 사람들이 야금야금 취득해가지고 세금 하나도 안 낼 거 아니야, 다. 그러니까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자, 토지 건축물 취득 후 1년 내에 인접한 토지 건축물 취득하면 이것을 전체를 1필의 토지 또는 1구 건축물 취득으로 간주해서 면세점 규정을 적용한대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하나의 취득으로 보니까 이거 얼마요? 104, 얼마요? 계산도 복잡하네. 하여튼 요거 50만 원 넘죠? 네, 그러니까 요 면세점 적용받을 수 없다는 얘기야. 면세점 적용받을 수 없다는 얘기지. 알았죠, 여러분? 자, 그래서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해하셨으면 됩니다. 작년에도 그냥 이렇게 요거 그대로 나왔었어요. 요건. 그 다음에 43페이지 16번 테마 취득세 납세 절차인데 별표시를 3개 큼지막하게 합니다. 취득세 납세 절차는 시험에 또 무조건 나오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보니까 시간이 좀 애매하고 오늘 보니까 전반적으로 조금 집중력이 떨어지시고 그러신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다음 주에는 강의를 하고 봐서 그 다음 주 있죠? 2주 후에 다음 주에는 강의 17일 날은 강의를 하고 6월 24일 날은 봐서 휴강을 하자고 자꾸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휴강을 아니 뭐 7, 8월 달에 7월 달에 그 개강이 7월 4일부터 개강하니까 7월 1일, 2일까지는 그 5, 6월 달 진도를 계속 나가자 뭐 이렇게 학원에서 얘기해서 한번 쉬라고 하는데 제가 그러니까 7월 1일 날 쉬었으면 딱 좋겠구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또 특강이 있어가지고 중간에 좀 힘들다며요. 그래가지고 6월 24일 날 금요일 날 봐서 휴강을 할 예정인데 다다음 주에 잠정적으로 자 그때 한번 할 예정입니다. 어쨌거나 여러분 하여튼 자 다음 주에는 계속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취득세 납세 절차 자 중요한 내용들 다 보고 그 다음에 취득세 다 보고 등록면허세 보고 재산세로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그래서 계속 중요한 내용들이 또 남았습니다. 절 봅니다, 여러분들. 네, 절 보시고요. 오늘 배운 걸 복습하고 가야지, 여러분들. 그냥 갈 수는 없고. 자, 보겠습니다. 우리 오늘 배운 거요. 취득세 세율 특히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취득세 세율. 우리 취득세 세율은 크게 3개 덩어리인데 표준세율, 중과세율, 특례세율이 있습니다. 취득세 표준세율 암기 어떻게 했냐? 자, 읊어봅니다. 시작. 상산팔, 무독립 815, 유십이십, 원팔,
03시계입니다. 그래서 상속으로 취득했다. 상 3, 8. 농지를 상속으로 취득하면 상 3, 2.3. 농지 2회 부동산을 상속으로 취득하면 상 3, 8, 2.8%. 자, 상속을 제외한 증여 같은 무상 취득의 경우는 무독립 8, 1호. 비영리 사업자가 증여나 기부받았다. 무독립 8, 2.8. 일반인이 증여나 기부를 받았다. 무독립 8, 1호. 3.5%요. 네? 무독립 8, 1호 3.5%. 그 다음에 유상승계 취득, 매매, 교환, 공매, 경매 등으로 유상승계 취득했을 때는 유십, 20. 농지를 매매나 교환을 취득하면 유십 1천분의 11%에다 2% 플러스해서 3%. 1천분의 30이죠. 3%. 농지, 주택, 이해부동산을 매매나 교환을 취득하면 유십, 20. 몇 프로? 4%입니다. 주택을 다만 유상거래로, 주택을 신축하면 원시취득 원팔 2.9%예요. 주택을 상속이나 증여 아니에요.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했을 때 영분화세율, 취득가격이 6억 원이 하면 몇 프로? 1%. 6억 초과 9억 원이야. 9억까지는 2%. 9억 초과 몇 프로? 3%.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원시 취득했다 그러면 원팔 2.8%입니다. 건축물을 신축했을 때 세율과 증축이나 개수로 면적 증가했을 때 증가된 면적 부분에 적용되는 세율은 같다 다르다? 같다고 그랬습니다. 둘 다 원시 취득으로서 원팔 2.8%. 그 다음에 또 여러분요. 우리 03시계 공유 합유물 총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은 03이니까 몇 프로? 2.3%입니다. 여러분. 자, 이런 거. 그 다음에 중요한 거 하나 빼먹었었네. 다음 주에 저 중요한 거 빼먹었네. 35페이지 잠깐 한번 봅니다. 35페이지 잠깐 보시면 요약집 35페이지 보면 분할로 인한 취득에서 비굴한을 보시면 공유물 공유권 해소의 분할로 인한 취득 2.3% 봅니다. 비굴한을 보니까 형식적 소유권 취득에 대한 세율 특례가 적용돼서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 뺀 세율을 적용한다. 즉 0.3% 적용.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보실래요? 자, 우리가요. 공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은 저 표준세율에서 자기 거 자기가 나눠가졌어요. 종전지분을 초과하지 않았을 때 공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은 특례세율 적용됐습니다.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특례세율 적용했잖아요. 공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 그럴 때 시험에서 공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 표준세율이 몇 프로냐고 물어보면 표준세율은 공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은 03시계니까 2.3%입니다. 근데 공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 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지 않았을 때는 특례세율이 적용됐죠? 어떤 특례세율이었어요?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 뺀 특례세율이에요. 그러면 공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은 실질적으로 몇 프로 세율이 적용되느냐? 표준세율은 03시계니까 2.3%에서 중과기준세율 2%를 빼니까 실질적으로 공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은 몇 프로 세율이 적용돼? 0.3%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네, 이런 얘기고. 그러면 또 봅니다. 나중에 뭐 문제 풀이할 때 또 하겠지만 그러면 상속으로 무주택 1가구가 1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했을 때는 자,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 뺀 특례세율을 적용해. 그러면 자, 무주택 1가구가 1주택을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해 상삼팔 2.8%예요. 그런데 자, 특례세율 적용되니까 2%를 빼니까 몇 프로? 0.8%. 그래서 상속으로 무주택 1가구가 1주택을 취득했을 때 그때는 표준세율 중과기준세율 뺀 특례세율 적용되니까 실질적으로 몇 프로? 0.8%. 공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 등기부등본상 본인지분 초과하지 않았을 때 특례세율,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 뺀 특례세율 적용되니까 자,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세율은 몇 프로예요? 0.3%. 표준세율이 몇 프로냐고 물어보면 공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 표준세율이 몇 프로냐고 물어보면 03시계니까 몇 프로? 2.3%입니다. 몇 프로 세율이 적용되냐고 물어보면 특례세율이 적용되니까 0.3%입니다.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 뺀 세율을 적용해서.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표준세율이 몇 프로냐고 물어보면 공유물 분할은 0.3%, 아니 2.3%, 0.3. 근데 몇 프로 세율이 적용되냐고 물어보면 특례세율 적용돼가지고 실제로 몇 프로? 0.3% 적용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얘기고. 자, 그 다음에 계속 고개를 듭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자, 적용되고요. 그 다음에 올해 2016년도 개정세법 꼭 기억할 거. 자, 주택을 신축 또는 자, 신축이나 증축한 주위에 이 주택 소유자가 나중에 주택의 부속 토지를 취득했을 때는 이 토지 취득에 대해서는 주택 부속 토지 취득에 대한 세율 적용이에요? 일반 토지 취득에 대한 세율 적용이에요? 주택을 신축 증축했어요. 다른 사람 토지에 주택을 신축 증축한 사람이 나중에 이 주택 부속 토지를 취득했을 때는 주택 부속 토지 취득에
로 봐서 주택 부속토지 취득으로 봐서 주택에 대한 세율 1%, 2%, 3% 이걸 적용해요? 아니면 일반 토지 취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해서 4%를 적용해요? 일반 토지 취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한다고 그랬죠? 시험에서 바꾼다 그러면 이거 개정세 꼭 주의하라고 했습니다. 주택을 신축, 증축 한 사람이 나중에 주택 부속토지를 취득했을 때는 일반 토지 취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한다고 그랬습니다. 아셨죠? 이거 꼭 기억하고. 그 다음에 저를 봅니다. 취득세 중과세율. 세 개 덩어리로 나눠지는데 사치성 재산을 취득했다. 어떻게 중과세한다? 표준세율과 중과균세율 몇 배? 4배 합한 세율로. 사치성 재산은 어떤 거라고 그랬습니까? 별장, 고급락장, 골프장, 고급선박, 고급택입니다. 그럴 때 골프장은 회원제로 운영되는 골프장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간이 골프장, 대중 골프장 아니고 골프장은 신설, 증설할 때 중과세하는 거지 골프장은 승계 취득할 때는 중과세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근데 골프장만 그렇지 다른 애들 별장, 고급락장은 승계 취득이든 뭐든 다 중과세합니다. 원시취득이든 예. 골프장만 승계 취득 내가 쉽도록 하기 위해서 이미 한번 버린 몸 중과세하지 않고 골프장만. 그 다음에 선박, 고급택 이런 거 사치성사입니다. 고급택은 어디서만 중과세? 취득할 때 취득세에서만 중과세합니다. 다만 고급주택 이거요. 요건이 있는데 가액요건. 다 가액요건과 결합하는데 어떤 애들이 가액요건과 결합 안 하느냐. 일부의 건축물 공동택 제외하고 즉 단독주택에서 어떤 애들 에스컬레이터하고 수영장만 설치만 돼 있으면 고급택이고 가액기준과 결합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 그 가액기준은 주택의 취득 당시 시가 표준액이 얼마요? 얼마? 6억 원 초과노택이 고급택이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고급택은 요 정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저 취득세 중과세, 과미력적 내 중과세는 스토리만 대충 아시면 돼요. 일단 자세한 디테일한 것은 나중에 또 좀 하기로 하고. 과미력적 원형 내에서 공장 신설 증설할 때 중과세하는데 산업단지 유치적 공업적은 제외하고 이 공장 도시형 공장 일단 중과세 한다 안 한다? 안 하고 비도시형 공장을 신설 증설할 때 중과세합니다. 떡거나 짓거나 늘릴 때 중과세고 기존의 공장을 승계 취득할 때는 중과세 한다 안 한다? 안 해요. 주인만 바뀌었으니까 새로운 인구 이입이 없다고 봐서. 또 과미력적 원형 내에서 법인의 본점용 주사무소용 지점이나 분사무소 아니고 본점용 주사무소용 용 사업용 부동산을 떡거니 신축 증축 짓거나 늘릴 때 새로운 인구 이입이 있다고 봐서 중과세하는 거지 기존의 빌딩 승계 취득할 때는 중과세 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죠? 아이고 표정 멍해지셨는데 이거 했잖아요. 아까 금방 좀 전에. 그 다음에 또 대도시내 중과세. 대도시내에서 법인 설립하거나 지점분 사무소 설치하거나 대도시 바깥으로 내로 법인을 전입하면서 대도시에 있는 부동산을 취득할 때 중과세를 합니다. 경제적 문제 심하다니까. 그죠? 그다 이런 것들. 또 대도시에서 공장 신증설과 관련한 경우도 중과세되는 경우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세율 특례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특례세율.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 뺀 특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형적 취득. 옛날에 취득세는 과세 안 했는데 등기비용은 받는 건데 환매 등기를 개인 간에 환매 등기를 병행하는 매매로 환매권 행사하는 경우에 이 환매도자와 환매자의 취득 왔다 갔다 한 거. 갔다가 다시 왔다 갔다 하셨다. 등기 공짜로 안 해주고. 그 다음에 상속으로 1가구 1주택 및 부속토를 취득하거나 고급택 제외하고 상속으로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농지를 취득했을 때 어린이집도 우리 집, 직금도 우리 집. 어린이집도 우리 놈밭, 직금도 우리 놈밭. 아버지! 이거 표준세율에서 중과균세를 뺀 특례세율입니다. 어린이집도 우리 집이었고 직금도 우리 집이니까 형적 취득으로. 등기는 공짜로 안 해주고. 그 다음에 법인의 합병, 자 공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 자기가 찾아갔으니까 형적 취득. 근데 등기를 공짜로 안 해주고. 다만 공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 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했을 때는 초과한 부분은 일반 표준세율을 적용합니다. 그죠? 공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 표준세율은 0.3씩 2.3%인데 몇 프로 세율이 적용되냐 그러면 표준세율에서 중과균세를 뺀 특례세율 적용하니까 공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 몇 프로 세율이 적용돼 실제로 0.3% 적용하고. 그 다음에 또 봅니다. 건축물 이전으로 인한 취득, 동일대진에서 옮겼을 때 형적 취득, 등기 공짜로 표준 고쳐야 되니까. 다만 이전한 건축물의 가액이 종전건축물의 가액을 초과했을 때 1억이었는데 1억 3천이 되면 종전건축물 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일반 표준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건축물 이전으로 인한 취득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특례세율을 적용할 때는 항상 뭘 확인해야 되느냐? 자, 이전한 건축물 가액이 종전건축물 가액을 초과하지 않았을 때가 그래요. 초과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이혼할 때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이야. 이런 경우 내 거 내가 찾아왔으니까 형적 취득이고 등기 공짜로 안 해줍니다. 남편의 4명이로. 아셨죠? 이런 거 6가지 기억하고. 그 다음에 중과 기준세율이 적용되는 특례를 꼭 잘 기억해요. 의제취득, 간주취득의 경우가 그렇다고 그랬죠? 건축물
개수로 인한 취득, 개수로 면적 증가가 있는 경우를 포함해야 제외해요. 면적 증가 있는 경우 제외합니다. 건축물 개수로 인한 취득, 원래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그 증가한 가액에 대해서 중과기준세율 특례세율을 적용하는데 2%를. 근데 개수로 면적 증가했을 때 증가된 면적 부분은 원시 취득을 봐서 원파를 어떻게 한다? 2.8% 적용해. 그러니까 중과기준세율 특례세율 적용되는 개수로 인한 취득에는 면적 증가 있는 경우 포함해 제외합니다. 그 다음에 차량기 장비 선박 종류 변경으로 가액 증가했을 때, 토지 지목 변경으로 가액 증가했을 때 1억에서 지목 변경했더니 2억이 됐다. 증가한 가액 1억에다가 중과기준세율 특례세율 2% 적용해서 산출세 200만 원 구하는 거. 아셨죠, 여러분? 사례를 외우셔야지. 그래서 지목 변경 가액 증가, 또 과점주의 주식 취득 같은 이런 의제 취득, 간주 취득은 어떤 세율을 적용한다? 중과기준세율 특례세율을 적용하고, 지목이 묘진 토지를 취득할 때도 중과기준세율 특례세율. 골프 연습장 나왔다. 뭘 기억해? 레저시설. 레저시설 나왔다. 골프 연습장 같은 이런 시설물 취득했을 때 어떤 세율? 중과기준세율 특례세율. 또 존속기간 1년을 초과하지 않는 임시건축물 취득은 비과세인데, 존속기간 1년을 초과하는 임시건축물 취득은 어떻게 한다? 과세합니다. 어떤 세율로 과세해? 중과기준세율 특례세율로. 그래서 요 정도 6가지. 오를 꼽네. 중과기준세율 특례세율 적용되는 거 의제 취득, 간주 취득의 경우하고, 지목이 묘진 토지, 또 존속기간 1년을 초과하는 임시건축물 취득, 골프 연습장 같은 시설물, 이런 거 취득했을 때 어떤 세율을 적용한다? 중과기준세율 특례세율이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자, 오늘 요까지 하고 우리 다음 시간에 하여튼 다음 주에 수업이 있습니다. 씩씩한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